세 번째 영상입니다. 방금 직전 영상에서 했었던 얘기를 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자, 철학자마다 생각이 달라요. 자, A라는 철학자는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본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B라는 철학자가 나는 아니야. 나는 그거하고는 달라. 나는 세상을 이렇게 봐.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또 한참 흘러요. 그러다가 갑자기 C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야, A하고 B가 말한 거 다 틀렸어. 내가 볼 땐 세상은 이래. 그게 그래서 합의된 지식이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책과 제도, 우리 행정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30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30쪽의 아래 세 번째 줄에 제도와 정책을 마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인 것처럼 생각한다. 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뭐냐면은 제도와 정책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국민들이 저항하면 어떡해요? 국민들이 저항. 그리고 일부러 좀 늦게 하고 안 하는 척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정책이나 제도가 완전히 있으나 마나한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31쪽에 두 번째 문단에서 맨 아랫줄을 보세요. 두 번째 문단의 맨 아랫줄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작동할 것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작동할 것이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해서 공무원들 공무원 되실 분들은 이제 나중에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맡은 일이 나 개인이 맡은 일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이게 각각을 보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주민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막상 내가 혼자서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 일 처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참 좋은 뜻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중에 공무원 되면 꼭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겪으실 겁니다. 참 좋아. 야, 이건 참 정말 뜻깊은 제도다. 이거는 정말 가치 있다. 야, 이거 되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다. 물론 그런데 내가 맡은 업무가 많은 그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책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놓으면 작동한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32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정책이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과대평가한 것이다. 자, 정책은 모든 사회 문제를 저절로 해결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보상, 어디에 뭘 하겠다. 정부가 발표를 하면은 그 동네의 땅값이 다 올라가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만만한 문제들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자, 그 35쪽이요. 35쪽에 두 번째 문단 시작하는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정책의 현실은 어떠냐?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잘 해결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 현실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수록 일이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 책에도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이죠. 대학교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 이런 거죠. 의사가 환자를 이제 좀 고치려고 하는데 열심히 뭔가를 이제 약도 처방해주고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의사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바뀌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다시 한번 새로운 의사가 처방을 하고 새로운 의사가 수술을 해요. 자, 근데 뭔가 부작용이 생겨. 자꾸 안 나. 환자가 안 나요. 아프대. 이거 어떡하지? 그럼 약을 다시 한번 다른 거 해볼까? 수술했던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수술해요. 그게 지금 현재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꼬이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자, 36쪽에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윌다버스키 1987이라고 돼 있죠.
자, 사람 이름은 몰라도 돼요. 윌다버스키는 정책은 또 다른 더 큰 정책의 원인일 뿐이라고 하며, 프리드먼 1983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정책의 결과는 원래 목표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네. 내 생각과 다르네. 이런 거요. 그리고 정책의 원인은 또 다른 정책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건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7쪽에 아래에서 8번째 줄입니다. 인간을 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정부 개입주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국민을 통제한다는 정부 개입을 더 일으키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예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40년 전에요. 40년쯤 돼요. 40년 전에 이 서울에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버스 타고 다니는, 버스 많이 타실 거예요. 버스를 타는데 한때 버스를 공무원들이 운전한 적이 있어요. 버스를 공무원이 버스를 이제 관리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딱 정해진 것만 하고 점심시간, 딱 정해진 운행만 하고 저녁 퇴근, 이런 일들이 잠깐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 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죠. 그리고 낮에 좀 한산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타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지금 시간이 급한데 왜 버스가 안 올까? 이런 너무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시하자마자 바로 그 시범 사업이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 버스가 이제 뭐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오고 막 이게 저 배차 간격이 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아주 정해진 시간에 딱 이렇게 그 맞추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맞춰진 버스 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리고 빠지는 시간에 버스가 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실시하려다가 말았던 아주 특수한 얘기들입니다. 그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38쪽에 이제 세 번째 문단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이미 세계에 던져져 있고 주변 세계를 이해하면서 자신까지 이해하고 있는 존재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이거를 저는 강의 자료 6번이라는 거에 이제 좀 제가 문장을 좀 바꿔서 써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태어나서 엄마의 뱃속에서 딱 밖으로 나오면, 출산을 거치면 이미 존재한 거예요. 이미 존재한 거예요. 형법에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자, 엄마의 배가 아픈 경우, 진통이 올 때 이미 사람으로 간주를 하죠. 자, 태어났어요. 그럼 세상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 나타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불행한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새 이제 가끔 그런 거 나오죠.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제 좀 아주 불편한 얘기긴 한데 이제 베이비박스라 그러죠. 아기를 어딘가에 몰래 두고 이제 엄마가 사라지는 경우들이죠. 그러면 그 애는 그 주변의 환경과 이제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비춰볼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컸는데, 나는 왜 엄마가 없지? 이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그 똑같은 시간에 이제 태어난 애는 뭐 나름대로 가정에서 어린이집도 가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유치원도 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주변 세계를 이해하면서 나를 비추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이 비슷한 얘기 계속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38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요. 제도를 만들어 특정한 사람한테 권한을 주더라도, 자, 그 사람들이 그 권한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않을 것인지 자, 느낄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런 경험 속에서 사람을 믿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은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는 일도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 자료의 7번입니다. 제도를 위임해도 되는지 여부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나라의 큰 일을 믿고 맡기면 할 수 있을까? 그 의심을 하면은 이제 또 끝없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 나는 그냥 나의 일, 내가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이 공익을 위한 일은 저 사람이 대신하겠지. 뭐 믿고 맡기는 경우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선거입니다. 선거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테니 국가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당신이 대신 대표로 일을 해주십시오예요. 그게 선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번 영상 40쪽 요것만 말하고 끝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미국에서 잘 작동하듯이 제도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미국에서도 잘 팔립니다. 잘 굴러가요. 근데 제도나 정책은 이게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성공한 것이라도 한국에 오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